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태년 상임선대위원장님과 공동선대위원장님, 김영춘 부산광역시장 후보, 그리고 부산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님, 본부장님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먼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자들께서는 김태년 상임선대위원장님, 김영춘 부산광역시장 후보님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주십시오. 먼저 연설 먼저 하겠습니다. 구호는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부산 살릴 경제시장이라고 선창을 하면 참석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서 힘차게 김영춘, 김영춘, 김영춘 세 번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겠습니다. 오른손 준비해 주십시오. 부산 살릴 경제시장 김영춘, 김영춘, 김영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덕 김영춘 부산시장 준비되었나 하면 되었다, 되었다, 되었다 세 번 외치면 됩니다. 가덕 김영춘 부산시장 준비되었나? 되었다, 되었다, 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고 김태년 상임선대위원장님과 김영춘 후보님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제 4월 1일과 3일 사전투표 동료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년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님부터 모시겠습니다. 앞서 월요일날 국회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른팔을 들어 주먹을 기역자로 힘껏 들어주시고요. 자, 준비됐습니까? 사진 찍겠습니다. 각각. 자, 오른손 기억자로 힘껏 들어주고. 하나, 둘, 셋! 4월 2일, 3일 사전투표하고 일 합시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로 엔지 없이 근데 한번 더요? 아니. 자, 한번 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대표님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세요. 자, 하나, 둘, 셋. 4월 2일, 3일 사전투표하고 일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자, 후보님 방금 하시는 거 보셨죠? 예. 하나, 둘, 셋. 4월 2일, 3일 투표하고 일 합시다. 예,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예. 이건 엔지야, 엔지.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4월 2일, 3일 사전투표하고 일 합시다. 예. 이어서 사전투표 동료 피켓 유세를 하겠습니다. 예. 준비해 주십시오. 피켓을 한 분 한 분. 예. (4월 7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4월 2일, 4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평일에도 투표가 가능한 만큼 사전투표하고 일하자는 의미를 담아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준비하고 있는 참석자들께서는 준비하고 있는 피켓을 튼튼하게 들어주십시오. 자, 제가 선구호를 내시면 참석자들께서는 피켓을 들어 언론인들을 향해 사전투표하고 일해요! 라고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총
3번 하겠습니다. 4월 2일, 3일은 먼저! 자,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전투표하고 일해요. 힘차게 해주십시오. 4월 2일, 3일은 일찍! 사전투표하고 일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합시다 할까요? 예. 후보님의 제안대로 일합시다 하겠습니다. 사전투표하고 일합시다. 4월 2일, 3일은 미리! 사전투표하고 일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사전투표 동료 캠페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예, 수고 많았습니다. 큰 박수 한번 치면서 격려하겠습니다. 예, 사회를 맡은 저는 대한민국 회복과 도약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최태경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년 상임선대위원장님의 개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9차 대한민국 회복과 도약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9차 대한민국 회복과 도약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년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명춘 부산강북시장 후보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박재호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종민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노운래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신동건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양향자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박홍배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박승민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홍익표 중앙선대위 정책비전본부 총괄본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최인호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변승환 부산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박인영 부산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박상혁 중앙선대위 수행단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전재수 부산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강재 부산선대위 미래비전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영희 김영춘 후보 대변인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모두 발언자는 총 9분이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태년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부산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경궤도에 올랐습니다. 어제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김해 신공항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이로써 김해 신공항 사업은 5년 만에 공식 폐기되었다는 보고를 부산 시민들께 드립니다.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를 5월 중에 착수하고 내년 3월까지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을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은 동북아 경제도시로 도약시키는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려면 힘있는 집권 여당의 김영춘 후보가 부산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가덕동 신공항의 추진과 완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집권 여당과 중앙정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덕도 신공항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8년 동안 신공항 건설을 두고 부산 시민을 우롱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가 부산시장이 된다면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오락가락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의혹덩어리 후보에게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믿고 맡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김영춘 후보가 부산시장이 되어야만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이전에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빠르게 추진되어야만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김영춘 후보에게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제의했을 때 김영춘 후보는 먼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장본인입니다. 김영춘 후보는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해내고 마는 정말 그야말로 부산 사나이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끝까지 뚝심 있게 추진하고 완성할 사람은 김영춘 후보뿐입니다. 부산 시민의 꿈을 실현할 적임자가 바로 김영춘 후보입니다. 김영춘 후보는 지금보다 편하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의 타파라는 정치적 소신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나고 자란 부산 발전을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고 고향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언행이 신중한 만큼 한번 결심하면 우직한 뚝심으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뚝심 있는 추진력으로 박근혜 정부가 무너뜨린 해운 산업을 지켜내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말고 누구에게 부산의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과거로의 회기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김영춘을 선택해 주십시오. 김영춘 후보는 일할 기회를 주면 정말 미친 듯이 부산 발전에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김영춘 후보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얻어낼 능력도 갖춘 여당의 후보입니다. 부산 시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에게 부산의 미래를 맡겨주십시오. 김영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시민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MB 청와대와 국정원이 2010년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우리 당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규명특위에서 관련 문건들을 공개를 했는데요. 2010년도에 MB 국정원이 어떻게 지방선거에 개입을 했는지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일부 문건이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후보에게 배포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 문건의 배포처에 정무수석 이렇게 명확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기획비서관을 하면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인사를 사찰을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선거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이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국민들께 솔직히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 이유를 대면서 피해 가려고 하지만 진실은 끝까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자신에 대한 무수한 의혹에도 계속해서 뻔뻔한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가히 의혹의 챔피언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LCT 특혜 분양 의혹, 모자간 주택 매매, LCT 조형물 납품 의혹, 딸 홍대 입시 비리 의혹, 국회 레스토랑 지인 특혜 의혹, 기장군 건물 미등기 및 재산 등록 누락,
기장군 청광리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대체 그 끝을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에 6명이 박 후보 딸의 홍대 응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공개한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선언에 대해서 적반하장식 대응을 할 일이 아닙니다. 본인 신상과 관련해서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리고 부산 시민들께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중에 무엇 하나 깨끗하게 해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박형준 후보가 어떻게 부산 시민의 삶과 부산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부산 경제가 아니라 가족 기업만 살리게 될 후보에게 부산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박형준 후보는 부산 발전의 짐이 될 뿐입니다. 부산 시민들께 호소드립니다. 이 부산 선거는 지금 부산만의 선거가 아니라 전국의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선거를 지금 치러보고 많은 후보들을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부정과 비리와 관련한 의혹이 많은 후보는 처음 봅니다. 세 분의 민주화 대통령을 배출한 부산의 명예와 시민의 자긍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준 후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국민 앞에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석고 대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부산시장 선거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계속된 거짓말과 끝없이 터져나오는 의혹으로 인해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TV 토론이 진행되면서 오세훈, 박형준 후보의 무능과 이중성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어제 TV 토론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에 대해 비겁한 거짓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시민들께서 그 진실과 실체를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TV 토론에서 서울시 소상공인의 월평균 임대료가 24만 원이라고 말하는 등 말실수라고 하기에는 오세훈 후보가 세상 물정이 얼마나 무지한지, 소상공인의 현실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거짓 변명으로 일삼는 박형준, 오세훈 후보의 오만과 이중성에 대해 민심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민심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서울 부산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김영춘 후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한다는 각오로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다음은 김영춘 부산광역시장 후보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김영춘 후보입니다. 저거 이렇게 후보로 좀 돋보이려고 흰 유니폼을 준비를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서울, 부산 모두 흰 유니폼을 입고 다니더만요. 그래서 빈정이 상해서 안 입기로 하고 파란색으로 해서 입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없었으면 좋았을 그런 선거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으로서 또 민주당 후보로서 우리 시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최근 부동산 폭등 때문에 또 LH 국민의 분노가 큽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집권당 후보로서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잘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남은 정부 기간 전력 투구해서 반드시 시민 여러분들의 분노와 좌절감을 씻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시장에 당선이 되면 우리 부산에서는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투기 혹은 거주 목적 이외의 투자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고 예방하겠다 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폐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덕 신공항의 사전 타당성 조사 일정표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특별법 통과 이후에 가덕 신공항으로 가는 공식적인 첫걸음이 정부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저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렇게 전력 투구해서 국민의힘이 만들어놓은 잃어버린 10년, 부산 발전의 뼈아픈 상실의 10년을 만회하는 그런 큰 결단, 부산을 위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산을 향한 사랑, 부산을 향한 애정을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선거에서 정권을 심판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가 대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뽑는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보궐선거는 위기에 빠진 전국에서 가장 경제가 나쁜 도시 부산을 살리는 살림꾼을 뽑는 선거여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데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중화공업의 시대, 정보통신혁명의 기회도 다 놓쳐버린 부산, 이 모양 이 꼴 맞는 게 바로 국민의힘 정권이고, 지난 25년 동안 부산시정과 정치를 장악했던, 독점했던 국민의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입니다. 이 기회까지 놓치면은 부산은 영원히 미래가 없는 절망의 도시로 추락할 겁니다. 천우신조로 다행히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신공항을 마중물로 해서 부산의 IT, 바이오 같은 첨단 기업들을 대거 유치를 하고 원도심의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을 해서 해외 기업과 합작 기업들이 대거 투자를 하게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2030 엑스포 유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그 모든 준비가 차기 시장 1년 2개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산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사실 가덕도 신공항 29년까지 완공하는 일, 여당 후보인 제가 시장이 되어도 마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정권 심판하자고 노래를 부르는 야당 후보가 시장이 되면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 김혁준과 함께 국회의원 3선과 국회 상임위원장 지내고 해수부 장관 지내면서 부산의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8조 원짜리 해운 적용 계획을 수립해서 반토막난 해운사업, 조선산업을 다시 살려낸 그런 성과와 경험이 있는 김영춘을 부산 살리기 구원투수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부산을 한번 살려봅시다. 우리 부산을 동북아시아의 싱가포르로 우뚝 발전시키는 꿈, 서울과 경쟁하는 국제 경제도시로 만드는 꿈, 저 김영춘과 시민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때 꼭 김영춘을 부산시장으로 세워주십시오. 제가 부산을 발전시키는 일찍이 없었던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시는 멋진 시장이 되겠습니다. 꼭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영춘 화이팅! 네, 다음은 박주호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저 상임선대위원장 박지원입니다. 우선 최근에 최악의 항사 속에서도 전국에서 부산 선거운동을 도우러 오는 더불어민주당 동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부산이 부정부패와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지 말아달라는 동지들의 직업정성 때문에
부산의 그림 중심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30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유소 쪽지가 논의되었습니다. 부산 시민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부가 정한 이 로드맵을 강력하게 추동하고 책찍질할 수 있는 부산시장을 뽑는 일만 남았습니다. 김용춘 후보만이 시민들과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틀 앞두고 다가온 사전투표에 참가해서 부산을 지켜주십시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경제와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후보 김영춘을 선택해 주십시오. 어떤 세력이 이 정권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던 그 세력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이 정권을 심판한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민간 사찰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찰 대상으로 삼았던 그 정권의 아바타들이 어떻게 이 정권을 심판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까? 역사는 어떤 역사도 바로 가지는 못하지만 돌아서는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김영춘 후보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종민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님 발언 있겠습니다. 예, 김정민입니다. 우리가 매번 야당의 발목 잡기로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한번 밀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제대로 일 좀 해봐라 하고 180석을 화끈하게 밀어주셨습니다. 제대로 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이 부산시장 사고가 나서 이렇게 다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규정 발전하자, 부산 시민과 함께 부산을 서울 수도권의 버금가는 발전권을 만들자, 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목표가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부산 시민들께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장관평가 1등 김영춘 해수부 장관입니다. 1년 9개월 최장수 해수부 장관입니다. 부산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는 진짜 부산 사람, 사심 없이 정치 싸움이 아닌 진짜 부산 발전을 위해 일할 사람, 부산의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 김영춘을 꼭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후보 비교하면 박형준 후보 너무 심합니다. 국회 사무총장 재직 후 4년 만에 재산이 14억에서 48억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매일 재산 관련된 의혹이 새로 나와서 뽑아도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온다고 해서 곽티슈 같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다스 BBK가 이명박 대통령 거를 알았지만 비리가 많고 거짓말 해도 경제 살리면 된다, 이렇게 해서 찍어줬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게 아니고 자기 기업 경제, 자기 가족 경제를 살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산시장 잘 못 뽑으면 이 이명박 BBK 다스의 재판이 또 부산에서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부산 경제가 왜 어렵습니까? 7, 80년대 부울경은 중화학공업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2000년 들어와서 중화학공업, 인건 비싼 중국 동남아로 넘어가 우리나라는 첨단 IT 산업으로 재편했습니다. 첨단 IT 산업은 항공 물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김해공항에 24시간 화물기가 뜨기가 어렵습니다. 첨단 기업들 인천공항 가까운 수도권으로 다 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울경 항공물류의 99%가 인천공항에서 처리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노년 정부 때부터 이걸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특별법 하나 만들었습니다. TF 만들고 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완공하고 2030년 부산 엑스포 꼭 준비해야 합니다. 야당 시장으로 비리 많고 수사받는다고 일하기 어려운 비리 시장으로는 이 부산 시민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이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김영춘 능력 있는 부산시장 반드시 이번에 모아주십시오. 가덕도 신공항, 부울경 메가시티 반드시 만들어 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웅래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님 발언 있겠습니다. 예, 이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일은 불과 이틀 뒤에 시작이 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부산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인지, 누가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인지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부산을 전국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영춘 후보, 이런 상모습 다시 없습니다. 해수부 장관을 하며 무너져가는 해운업을 다시 일으켰고, 정부기관 평가 꼴찌였던 해수부를 1등으로 만든 사람 바로 김영춘입니다. 능력 있는 후보에게 집권 여당의 강력한 힘을 보태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부산 대개조 사업을 이뤄내면 부산 경제는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북한 재개발과 스마트 도시의 조성, 동북아시아 최고의 도시명 숲이 될 경부선 숲길 등이 완성되면 부산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김영춘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반면 박형준 후보는 한마디로 비리의 화수분입니다. LCT 특혜 분양, 국정원 불법 사찰, 자녀 입시 부정 청탁 의혹까지 그야말로 비리 백화점입니다. 진정으로 부산의 변화, 부산의 발전을 원하신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LCT 시장, 불법 사찰 시장, 부정부패 시장 대신에 힘있는 집권여당 추진적인 김영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시고 사전투표에서 꼭 기호일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건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님 발언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민주당이 성적 좋은 학생을 학교에 못 나오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리 의혹계에 떠오르는 블루칩, 박형준 후보의 아전인수격 해석에 헛웃음이 나옵니다. 투성이 거래로 비리의 온상 LCT 로얄티 위아래 두 채를 가족명의로 소유하고 아들의 회사가 LCT에 28억에 달하는 조형물을 납품했다. 4년씩이나 세금을 냈던 미등기 고급 별장을 재산신고에 누락했다. 불법 사찰도 부족해 자신의 땅에 불법 창고로 쓰다가 행정조치 받았다 등등. 박형준 학생의 생기부에는 자격미달 사유가 꽉 차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자신이 좋은 학생이라고 자아도취할 게 아니라 스스로 자퇴하거나 진작 퇴학당했어야 할 불량 학생입니다. 이런 자격미달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이 참 한심하고 창피합니다. 박형준 후보의 자격미달 사유에 수상한 재산력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박형준 후보는 선관위에 채무를 포함해 총 48억 2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임한 2016년 마지막으로 신고한 재산은 총 14억 3천만 원입니다.
박형준 후보의 재산은 단 6년 만에 236%, 서민은 꿈도 못 꿀 금액인 33억씩이나 급증했습니다. 박형준 후보의 직업은 대학 교수가 아니라 재테크 강사였지 않나 헷갈릴 정도입니다. 매년 5억씩 증가한 셈인데 이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을 저축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박형준 후보의 재테크 노하우가 참 궁금합니다. LCT 의혹에 대해 공공택지 개발지역에 인접한 기장구 청광리 일대 토지를 무더기로 사들인 종합해보면 박형준 후보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합리정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박형준 후보의 아들이 LCT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해운대 자동에 3층짜리 호화 단독주택을 2015년부터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박형준 후보 아들이 소유한 호화 단독주택은 최소 20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잔금이 없어서 박형준 후보 부인에게 LCT 분양권을 헐값에 넘겼다는 아들이 버젓이 호화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잔금이 없다던 81년생 아들이 최소 20억이 넘는 호화 단독주택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는지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박형준 후보는 마타도라고 변명하지 말고 6년 만에 33억에 달하는 재산을 어떻게 증식할 수 있었는지도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99% 잘했다 하더라도 1%를 잘못했으면 1%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지 99% 잘했으니까 봐달라. 이게 안 되는 게 공직의 특징이다. 이법이 아니더라도 거짓말을 했으면 물러나야 한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바로 장본인이 바로 박형준 후보입니다. 저는 박형준 후보의 처지라면 차라리 99%를 못했어도 1%만 잘했다면 봐달라. 이렇게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 후보님, 이 말 대로 가면 물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양성자 중앙선대위 운동선대위원장 말씀 있겠습니다.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는 우리 김영춘 후보님과 캠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부산역에서 부전역까지 데려다 주신 택시 사장님 따뜻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주당이 여당답지 못하다고 꼬집고 계십니다. 우리 당 광역단체장 성희롱 문제에 솔직하게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지 못하니 대처 또한 비겁했습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무엇보다 상식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이 국민의 상식과 괴리가 있었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가 대한민국을 뒤덮었지만 애써 부인했습니다. 국민들은 집값 때문에 곡소리 나는데 공직자의 집값 오르는 억소리는 외면했습니다. 변명과 회피에는 관대했고 자성과 성찰에는 인색했습니다. 우리는 여당입니다. 국민께 사죄할 것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죄하고 대신 돌아선 국민의 마음은 정책의 유능함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에는 저력이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도 굴복시켰던 코로나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기지 못할 것 같았던 일본의 경제 침략도 국민과 함께 승리로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몇 번의 부침 속에서도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항구적 평화를 향해 가는 중입니다. 지난 4년 우리는 어떤 정부도 이뤄내지 못한 기적을 함께 국민과 함께 써오고 있습니다. 그 저력을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그 저력으로 재집권의 기틀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저력을 온몸으로 응축하고 있는 우리 김영춘 후보를 부산시장으로 당선시켜
다시금 국민들께 사랑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력으로 돌파하고 유능함으로 선택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혼내시려거든 민주당을 혼내주십시오. 회초리도 민주당에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유능한 경제시장 김영춘은 자세히 살펴봐 주십시오. 김영춘의 손을 꼭 잡아주셔야 합니다. 부산의 3명의 대통령이 인정한 부산의 적장자 김영춘을 절대 외면하지 마십시오. 잘못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잡겠습니다. 민주당이 돌려놓겠습니다. 분노와 실망 때문에 유능한 김영춘, 깨끗한 김영춘, 의리 있는 김영춘을 포기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으실 위대한 부산 시민임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대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자당 의원 및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및 가족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 것을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물조사를 할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당의 진정성을 물러보는 저급한 언행입니다. 뭐를 많이 찾아내면 기꺼이 조사를 받겠다는 말은 제 귀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지금 들끓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는 여야, 전현직을 가리지 않고 공직과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만 이를 애써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국민의힘은 두려움에 떨지 말고 전수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제사를 도려내는 아픔을 각오하고 철저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편취자들에 대한 엄벌과 이익 환수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 국회 정부의 법안 소위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재논의합니다. 박덕흠 의원 비리 의혹 이후 지금까지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오늘은 어떻게 나올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진정 국면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이 이번 선거로 인해 다시 과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책면에서도 LTV, DTI 가산 등 대출 규제 변화는 신중해야 합니다. 실효성과 형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 대출 한도를 적용받는 주택 실거래가 기준 상향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 홍익표 정책위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핀포인트 정책으로 주택가격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산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구호에는 부산시장 선거로 대선 선거운동을 하려는 국민의힘의 오만함이 숨어 있습니다. LCT 특혜 분양 의혹의 진실을 밝히지 않는 후보, 1년여 비워놓은 LCT 로얄층에 선거를 앞두고 입주하는 뻔뻔한 사람, 부산 시민의 자존심이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만 생각해 주십시오. 부산 경제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미래만 생각해 주십시오.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으로 부산 경제 살릴 후보, 김영춘 후보를 부산시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성문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최근 2030 청년 유권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부산의 미래와 서울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그 외침에,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격차를 좁혀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충분하게 응답하지 못했다는 따끔한 지적에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더 많이 만나야 했고 수시로 소통해야 했으며 변화와 개혁에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참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뼈아프게 반성하되 반성에만 그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다시 운동화끈 조여매고 똑바로 제대로 끝까지 뛰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매번 소환되는 2030 세대. 정치권에서 일회용처럼 소비되기 십상이었습니다. 주연이 아니라 엑스트라로 존재했던 청년들을 주연의 자리에 세워 호명하고 만나고 소통하며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야 시대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한 유능한 정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인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2030 유권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게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듣고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바꿔가겠습니다. 지금 치러지는 보궐선거 과정 속에서 청년들과 계속해서 만날 것이며 지금 이미 우리 김영춘 후보께서도 청년들과 계속해서 만나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부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부산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의지를 갖고 청년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능하고 청렴한 김영춘 후보입니다. 따끔하게 혼날 건 혼나고 절절하게 반성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부산을 위해 그리고 부산의 청년들을 위해 단디할 정당 바로 민주당입니다. 제대로 할 사람 바로 김영춘입니다. 우리 민주당 많이 부족했지만 앞으로도 부족한 정당으로만 머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재 부산선대위 미래비전위원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좋은 부산 시민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이 부산에 머물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부족한 점은 보궐선거에 이르게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부산시장 선거를 뽑는 선거입니다. 부산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부산을 누가 살릴 것인가를 보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부산시장 선거를 뽑는 선거입니다. 누가 부산을 살릴 인물인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지난 41년간 대구 영북이 집권을 했습니다. 41년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 대통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 경제는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보고 뽑은 게 아니고 당을 보고 뽑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국민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가 아니고 공천받느라고 정신없는 정치인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늘의 대구 경제가 꼴찌인 겁니다. 우리 부산 경제가 일어나려면 이제 사람을 보고 뽑아야 미래가 생깁니다. 앞으로 1년간 너무 중요한 시기가 옵니다. 그냥 제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찍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덕도 신공항도 야당에서는 찬성하신 분이 33분밖에 안 됩니다. 악마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1년은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가 있는 동안에 1년의 모든 예산과 주요한 결정이 일어납니다. 저는 실리 위주로 생각해도 김영춘 후보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한 지역에 성공하려면 성장하려면 사람도 함께 키워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이 위대한 도시가 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김영춘 후보가 당선되고 그리고 가덕도와 경산 지하화 55보급청 그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내년에 한 번 더 당선되고 2023년도에는 2030 엑스포를 재선의 김영춘 시장이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7년도에는 여러분 부산의 아들 김영춘 시장이 대통령 후보에 나가서 당당하게
1위가 되거나 그 다음이 되면 2030년 엑스포에는 부산 시민과 전 국민이 땀을 모아서 대회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상하이 엑스포에는 64조 원을 투자해서 7천만 명이 왔습니다. 저는 2030년 엑스포에는 우리 김영춘 지도자가 부산의 희망을,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드는 그런 멋진 대회를 만들었으니 정말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대회가 끝나고 나면 부산 5월 1일 엑스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부산국제영화제는 더 큰 세계적인 영화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멋진 야구장을 만들어서 롯데 시민구단이 또 전 세계 이름을 알리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 멋진 도시가 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김영춘 후보를 도와주십시오. 부산이 미래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김영춘 후보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김영춘 후보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